이양 해보나 바닥 밑엔 더 이렇게 탔어. 이제 얼마 시민 양 이게 다 바닥 주고 거기다. 병무청 공사를 하면서 흙물 날이 좋고 물때만 맞으면 제주 해녀들은 바다로 갑니다. 수확의 기쁨을 기대해 보지만 바다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지금이 최악이야. 최악으로 이제 아무런 것도 없는 거야. 뭐 미역 하나 없지, 해삼 없지, 소라 없지. 아예 여기는 씨가 말라버리고 이 돌이 하얗게 다 돼버리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맑고 투명한 바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푸른 해초로 가득했던 바다숲은 간데없고 사막처럼 황폐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하얗게 죽은 안반뿐입니다. 완전 멸란 아무런 것도 풀도 하나 없고 미역도 하나도 없고. 보다시피 이 하얀 돌에다가 그래도 한 30년 전에는 그래도 부발도 있고 소라도 있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씨라는 거는 하나도 없어.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풀도 하나도 없고. 안반이 딱딱한 석회조류로 뒤덮여 해조류가 사라지는 갯녹음이 제주 바다를 덮쳤습니다. 갯녹음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수온 상승입니다. 수온에 민감한 해조류는 1도만 올라도 녹아 없어집니다. 여기에 육상에서 다량 유입되는 담수와 폐수는 갯녹음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갯녹음은 이제 바다에 있는 해조류가 사라지고 그 자료를 무절 산호조류가 우주많은 산호조가 그 평원을 만드는 상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갯녹음이라고 하고요. 직접적으로는 이 갯녹음으로 인해서 연안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또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갯녹음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황량한 바다. 죽어가는 이 바다를 살려보려고 해삼 종자 2만 마리를 뿌렸지만 싹도 틔워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이리저리 뒤져봐도 올라오는 건 희뿌연 먼지뿐. 모래를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 썩은 냄새 나는 모래가 다 올라. 해삼 그 시종자를 갖다가 놨는데 그 시종자 놓은 데가 뭐다 모살로 다 엎어버려서 하나도 살아남은 것도 없고. 그게 하나도 역 보니까 저 모래를 덮어가지고 해삼 시종자도 하나도 없어지고. 푼다 몇 편이가 석유라 석유.
이 마을 해녀들은 10년 전부터 해조류 수확은 포기했습니다. 성게와 소라잡이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운 빠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축지무통 사랑 있는 거 사랑 같으면 풀이라는 것이 하나 더 주게 풀이라는 것이 바다에 풀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풀이라는 자체가 싶다. 자체가 없어지면 희양하게 백바당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떤 할머니니 소라 3개, 2개 해놓을 때도 있으니까 이게 자연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만든 거니까 속이 더 아프다. 가는 성게도 얻지, 미역도 얻지, 해삼도 얻지, 아무것도 없어 이제. 거의 물 것이 삼았어. 나이 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안 내서 나가지도 못하고 힘에 딸리고 이제 집에서 좀 힘들고 속상한 일 있어도 바다에 오면 물건이 많으니까 그걸 따다 보면 그게 다 해수가 되어서 산다는 그 이유가 생겼는데 지금은 바다에 오면 성질이 나는 거야. 화가 나고 뭐 소라 저 먼데 가봐야 소라 뭐 2kg 뭐 힘만 들었지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매년 전부터는 이제 육지로 충청도로 일본으로 이제 물질하러 몇 개월씩 한 2, 3개월씩 이제 물질하러 다니는 거. 충청남도 대천항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삽시도. 이 섬의 6월은 바지락잡이로 분주합니다.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섬이지만 해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 제주 해녀들이 매년 이 섬을 찾아옵니다. 물질을 왔다는데 차림새가 제주 바다에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기 해삼 잡으려고. 해삼 잡아놓으려고. 태왁이나 이런 게 아니고. 태약 아니 이게 태약 이거 태약. 이 속에 이거 망아리 이것이 망아리. 그럼 이따 보면 여기 가득 차요. 여기다 가득 차서 나와요. 가면 임신들 조심. 올해도 제주 해녀 14명이 삽시도 원정 물질을 왔습니다. 한림, 구좌, 서귀포. 지역도 다양합니다. 삽시도를 돌아 도착한 섬 불모도. 1트 빠지네 1트. 나 오늘 날라갈 켜야지 그래. 어디 나라가 저기 바다에. 어디 대장으로지 잘 구성 다녀야지 우리가. 아이고. 태왁도 망사리도 없는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안개 자욱한 섬 불모도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숨비 소리. 해무로 뒤덮인 어두운 바다는 제주 해녀들만의 공간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키고 주저없이 어둠 속으로 내려갑니다.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1분 남짓. 어둠 속에서 날숨을 참아내며 건져 올린 건 해삼입니다. 만삭의 임산부처럼 부른 품 속에서 갓 잡은 해삼을 쏟아냅니다. 통을 비우기가 바쁘게 다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오르고 내리기를 수십 차례. 하루 꼬박 5시간을 쉬지도 않고 물질해서 2톤이 넘는 해삼을 건져 올립니다. 고된 물질이 싫다며 삽시도 주민도 포기했고 전문 다이버들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 바다입니다. 서해 바다는 제주 해녀들에게만 물질을 허락했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어도 초만새 맛이 고구정해도 초마야 될 거 아니까 돈 벌려 맛이 먹을 것은 허예. 어머나니 소라도 없고 전복도 없고 이 원정 오는 거 아니까 2달 동안. 바닷속 해녀들의 생과 사를 가르는 마지막 숨이 물숨입니다.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 짊어진 해녀들. 물숨과 싸우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죠.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이 돈을 불러오지만 그만큼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으면 이 마을에도 엄청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면서 같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물질도 벗이 있어야 합니다. 원정 해녀들은 동기간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고 온 해녀. 사별한 남편 대신 가장이 되어버린 해녀 등 각자의 사연은 차고 넘칩니다. 손주도 보고 싶은데 딸도 보고 싶고 아들도 다 보고 싶어. 다 보고 싶어요. 이장이나 이거.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야 먹는 약. 수확의 기쁨 뒤에는 고통도 따릅니다. 다른 사람 여러 가지. 이 약 안 먹으면 작업 못해. 이 내서는 작업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 매일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작업 못해. 그래 우리가 제주도 미덕이네. 우리 살아가는 생계가 어려워. 솔직히 말해 이리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살질 못해. 바다가 너무 오염되고 백화 현상이 완전 너무. 그럼 물건도 안 나오게 어서지고.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 가족들 다 자식들 때문에 이리와 돈 벌려와 그러지.
몸의 고통은 약으로 달랠 수 있다지만 오염된 제주 바다는 무슨 약을 써야 할까요? 살기 위해 제주를 떠난 해녀들. 이들이 설 자리를 잃을수록 바다가 원하는 물질은 저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의 해안선을 따라 조간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조간대는 밀물일 때는 보이지 않다가 썰물일 때 드러나는 안반지대로 토시며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의 70%가 서식하던 생태계의 보고였습니다. 비옥했던 조간대의 갯녹음이 시작되면서 해녀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진짜 갈수록 돌이 더 나빠져네. 소라도 진짜 원래는 넘어와서 해녀들이 다 손들릴 정도로. 옛날부터 이게 천막 새는 바람인데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네. 해녀들에게 가진 것을 넉넉히 내어주던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준 풍요로 자식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충분히 누렸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텅 빈 곳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그 이유가 바닥이 양 풀이어서 가나네. 그렇더라게. 바닥이 뭐 털도 나고 미역도 나고 몸도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것이 전혀. 아까 물에 들어보나 알지만 어쩌다 감태나 하나 있지 뭐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 하나. 물건이 고방 살긴 해도 전에도 이추록 바닥이 주고 가보댕을. 우리 갈 데가 어서 이루제 또 물질로 떼어서 못햄지커요. 저 돌법사 돌희야. 어디 그리고 저거 이 바닥에 놓으면 걔도 허금 쉬고 허금 할 건데 허여볼 때가 어서 누나. 희양해구나. 돌이 그냥 마땅 해양해부러. 하얗게 새어버린 안반을 성게가 장악했습니다. 안반에 붙어있는 석회조류와 해초 포자까지 갉아먹으며 갯녹음의 또 다른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되면서 섭식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게는 먹이 자기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해조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생물의 사체나 심지어 뭐 따개비, 심지어 여기 보이는 무절 산호조류까지 먹을 게 없으면 먹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성게는 상업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성게가 되지 못합니다. 바다로 열린 섬에 바람은 숙명입니다. 거친 바람과 조류 움직임이 빠른 얕은 바다에선 성게가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제주에서만은 예외입니다. 제주도는 유달리 성게가 이 현무암 바다 그 암석들이 성게의 은신처 즉 셀터 기능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얕은 곳에서도 성게가 아주 개걸스럽게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얕은 바다, 특히 조간대에서부터 연안의 수심 뭐 4, 5m 이런 얕은 바다에서도 대량으로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철 맞은 소라를 잡기 위해 해녀들이 나왔습니다. 조간대에는 봄을 먹고 자란 소라가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봄바다는 그 많던 소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녀들의 한숨만 커져갑니다. 아이고, 죽도 살도 진짜 죽어 죽구나. 이거 바다에 배운 직업이라 안 올 수도 없고 오면 할 거 없고, 예? 아침에 나와 그래야 이거 원건 할 종일 해야 돈 많은 벌주는 그냥 그래서 바닥에 쓰러지면 예, 일평생 장애가 돼버리고 안 오지도 못하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더라고 해녀들은. 바닷속에서 반나절 씨름을 해도 얻을 게 없습니다. 우린 다 살았수다. 바닥이 백세 현생 되는 뭐 먹으면 살 것과 아 우린 다 살았수다 이제. 자기 애기네 집이 가거네요. 딱 신고살이를 할 것과 어딜 갈 것과. 아이고 제주도 폐류 생산량의 90%를 넘을 만큼 많이 잡히던 소라입니다. 3,000톤이 넘던 소라는 30년 만에 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마저 잡은 소라도 제대로 여물지 않아 보람이 없습니다. 저 묻으면서 하얗게 이거 변질 생겼다. 아니 뭐 바닥도 경했지만은 소라가 전체적으로 크진 않으면서 이 껍데기 자체가 나 보기가 안 됐지. 이렇게 보면은 이 딱지 봐보소. 이 속 안에 딱지를 봐도 예 확실히 나타남지. 이렇게 봐도 기름아, 이렇게 봐도 기름아 예. 백선생 나타나면서 물주로가 워낙 안 좋고 안 좋다 보니 먹을 먹이가 없어. 먹이가 없고 하다 보니까 풀간 생기고 백선생 나타나니까 얘네가 훔치게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바닥이 이렇게 오염돼 버리면 바닥 밑에 예. 살 수가 없어. 저거에 백화 현상으로 다 지금 말하면 낙수 뿌린 거 닮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먹이가 없게. 심폐소생을 해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다를 형성하는 1차 생산자인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먹이 사슬도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일단 이거는 육상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육상에서도 풀이 있어야 토끼도 있고 노루도 있고 그다음 호랑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해조류가 없어지면 성게들이 막 연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겠죠. 소라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큰 푸드웹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결과가 어디로 오겠어요? 사람한테 반드시 오겠죠.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해녀도 바다도 정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70세 이상 고령 해녀 100여 명이 물질을 그만뒀습니다. 그나마 남은 할망바당은 해녀들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과거에는 그 조간대 5m까지는 그 할망바당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면서 이 공존의 공간, 이런 바다가 요즘의 온난화라든지 환경의 변화로 상당히 바꿔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해녀들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작업할 해녀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과 괴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저는 상당히 크죠. 제주 서쪽 차귀도 해상. 하늘에서 바다 갯녹음 분포 면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빛의 반사 특성으로 지형을 파악하는 초분광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수심 0m에서 20m 바다 안반지대를 갯녹음과 정상 안반으로 구분했습니다. 초분광 카메라로 담아낸 제주 바다입니다. 해안선으로부터 2km 떨어진 바다까지 갯녹음이 확인됩니다. 제주시 앞바다는 조사 안반의 40.4%인 692헥타르에서 갯녹음이 발생했습니다. 동부 구좌지역 갯녹음 면적은 768헥타르. 해조류 주산지로 청정지역으로 알려졌지만 12개 조사구역 가운데 갯녹음 면적이 가장 넓었습니다. 애월읍은 모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바다 안반에서 갯녹음이 진행 중입니다. 대정읍은 해안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갯녹음 안반이 50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합한 제주도 갯녹음 면적은 5,100여 헥타르로 조사 안반의 30% 이상에서 갯녹음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서귀포시에 집중됐던 갯녹음은 이제는 제주시에서 더 넓게 발생하면서 전 해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조간대에서부터 수심 10m 이내 얕은 바다인 할망바당도 무채색 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갯녹음 발생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2,200여 헥타르가 얕은 바다 안반을 뒤덮고 있습니다. 생명의 덧받치던 조간대 바다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없어졌는지도 아직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부터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돼 와야 되는데 조간대가 조사하기가 더 까다롭고 힘들거든요. 물때 맞춰야지, 파도에 견뎌야 되지. 그래서 이제 잠수 기법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조화대 쪽으로만 거의 연구들이 치중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필요한 게 조간대와 조화대를 동시에 조사를 해서 어떻게 점점 변해가고 있을 것인가, 변해갈 것인가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부터라도 축적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고갈된 수산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제주 갯녹음 해상 40여 군데에 마라도 면적의 300배가 넘는 9,300여 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바다숲이 조성된 깊은 바다에는 해녀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 사업은 대부분 수심 10m, 20m에서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갯녹음 현상이 가장 심한 조간대에서부터 조화대 한 수심 10m, 7m까지는 대부분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조류가 풍부하면 바다 생물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에는 해녀들의 숨비소리도 힘찹니다. 5월 제주바다는 우뭇가사리가 풍년입니다. 해녀들에게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일 년 바다농사 수익의 절반을 우뭇가사리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할만바당에도 우뭇가사리가 물이 제대로 올랐습니다. 덩달아 해녀들도 흥이 납니다. 망사리마다 터질 듯 넘쳐나는 넉넉함이 우리가 알고 있던 제주바다의 본 모습입니다. 아 천초 뭐 작년만큼 천초도 많이 크고 작년만큼은 난 오늘 첫날이나 첫날. 우뭇가사리 수확철만 되면 온 동네가 분주합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우뭇가사리를 무트로 옮기고 볕에 말리기 위해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1년 중 마을 공동체가 가장 왕성하게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관리하니까 낫지 않겠어요. 예, 청소도 잘하고 뭐 바다에 뭐 던지는 것도 아줌마들 웬만하면 바다에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지 않고. 쓰레기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배에서 뭐 먹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녀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각성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이제 해녀분들도. 마을 해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물질을 하지 못하는 해녀들도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호미까지 챙겨든 오늘은 바당밭에 갯닦기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검지를 맬 수 있고 우리가 바다에 뭐 또 검지라고 합니다. 걔를 생각합니다. 걔 바다의 농사 밭뒤 농사처럼 바다도 2시 반부터 갯땅이 시작했는데 6시까지 6시. 예? 6시까지.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안에 들어가지 말고 가에서만 해요. 물이 빠지자 바당밭이 드러났습니다. 종달리 어촌계에서는 해마다 봄맞이 갯닦기 작업을 합니다. 와 이거 쓰레기도 주웠다. 갯닦기는 해조류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조간대 돌에 붙은 잡초와 석회조류를 긁어내는 작업입니다. 정부도 손 놓은 조간대를 어민들이 직접 가꾸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다 가꾸니까 이런 거 많이 나는 거지. 응? 응? 안 가꾸면 안 되지. 밭에 가면 밭농사, 바다에 오면 바다에 바다농사. 응.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 마을 바다하고 우리 주민들이 하나의 살아가는 생계 수단이기도 하고 하니까 잘 가꿔야죠.
공들인 만큼 되돌려주는 게 바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주 바다는 어느 개인의 바다가 아니라 공동의 바다입니다. 네, 풀들은 여자분들이 캐시고 네, 힘 좋은 남자들은 전부 이제 저기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항상 1년에 한 번씩 우리 중달 어촌에서 이제 공동체로 이제 이 작업을 합니다. 풀 작업을. 함께 씨를 뿌리고 돌보고 가꾸며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해녀가 있습니다. 예, 동달 도시 전국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이거. 예, 한 번 더 먹어보고 가. 바다는 어멍구단 더 친정 어멍구단 더 반가운 집이다게. 견안에 이제 밭디 갈래 바다에 갈래면 바다에 가게 납니다게. 밭디는 아침 그냥 저머랑해도 돈 7만 원이고 바다에 와서 내가 가꾼 만큼 노력하면은 어떨 때는 20만 원도 벌고 10만 원도 벌고 밭에 노력하는 만큼 노력해야 바닥에도 나오는 거 맛이. 평생을 해도 물리지 않는 일이 물질입니다. 몸이 허락하고 바다가 받아준다면 지금의 풍요를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 만약 바다가 건강한 생명력을 잃는다면 해녀들의 숨비소리는 더 이상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안 자원들이 결국은 사라지면은 결국은 해녀들이 실직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녀분들이 그동안에 바다에서 잡아내는 것만 주로 해왔다면 지금은 잡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바다의 생물들하고 우리가 공유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이만침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으니 우리도 너희들 삶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공유하는 바다를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해녀들도 하나의 그 해양 생태계의 포식자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들도 생태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녀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양성하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문화의 우산으로서만이 아니고 해양 생태계를 조절하는 사람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렇게 이분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녀들의 정년은 바다가 정합니다. 먼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가꾼 만큼 내어주는 풍요롭고 안전한 바닷밭. 그녀들이 늘 염원하는 공존의 바다입니다.